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9네요. 벌써 원간섭기고요. 고려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도 2시간만 보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고려가 몽골족과 싸우다가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원간섭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 말에 등장했던 개혁의 아이콘, 공민왕, 개혁 정치를 살펴볼 거고요. 이 공민왕 때 등장했던 새로운 지배층, 신진사대부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항복을 하고 나서 고려는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거든요. 이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 족보가 정리가 되냐면요. 고려 왕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를 어려운 말로 부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원나라가 거의 뭐 이렇게 동유럽까지 쳐들어가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게 원나라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려는 멸망했나요?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았고요.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 황제의 공주랑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좀 바꿔서 관점을 바꾸면은 우리가 이 약간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멸망한 나라 입장에서는 와 쟤네는 황제 공주랑 결혼도 안 해, 부럽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원간섭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음, 지금 보면은 원종 이후에 충충충충충충 공민왕 전까지 다 충자가 붙어요. 그죠? 충성을 해라 이런 거예요. 어디에? 원나라에 충성을 해라. 그래서 충머시기 왕 나오면은 이 시기는 고려 후기 원간섭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 되겠습니다. 관제가 격화됩니다. 왕실에 쓰는 용어도 격화가 되고요. 원종 못 써요. 왕. 한 끝발 떨어지는 무슨 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거고요. 지임이 명하노라 이거 안 돼요. 이제 고 이렇게 되고요. 태자도 세자로. 한 끝발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앙정치기구도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요 이성이 첨의 부. 성보다 낮은 게 부거든요. 그래서 부 하나로 이제 격화가 되고요. 6개 부는 다시 부보다 한 끝발 낮은 사로 통폐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원나라가 감나라, 대추나라 라면서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정기적으로 매, 독수리죠. 매하고 여자를 바쳤어야 됐다. 매를 기르는 기구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도 어느 정도 뺏겨요.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원나라가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경에는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탐라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영토 간접 지배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어. 이제 우리가 글자로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보세요. 영토 상실하죠.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동령부를 설치를 한다. 특히 이 쌍성 총관부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내정 간섭도 하죠. 정동 행성 일제시대로 치면은 조선 총독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견된 관리를 나루가치라고 부르는데 넘어갈게요. 관제 격화가 되고 호칭 격화가 되고 충머시기 왕 충자가 붙게 된다. 수탈도 심해지죠. 일본 원정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본 원정에 고려 군대도 끌고 갑니다. 일본을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하지 못합니다. 일본군이 잘 싸웠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가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절반 정도는 병력을 잃고 시작하는 거죠. 일본은 운이 좋았죠. 그죠? 네. 원정에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공려, 여자 바쳤죠. 공려, 그다음에 이제 매를 기르기 위한 기구로서 응방을 설치하기도 했었다. 다 원간섭기 때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이 시기에 원나라에 빌붙어서 많은 이 재산과 권력을 가졌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것은 없는데요. 네, 어쨌거나 친원파이면서 거대한 땅을 가진,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이기도 했었다. 아까도 말했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원나라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다시 한족에 의해서 쫓겨갈 때쯤 등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 되겠습니다. 충자를 떼어버렸죠. 떼어버렸어요. 난 더 이상 충성 안 해. 반원 자주 정책과 반건문세족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반원 자주 정책. 격화됐던 관제를 어떻게 합니까? 복구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요. 무력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영토를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쌍성총관부 공격에 공민왕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지역에 힘 있는 세력 중에 하나였던 이자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춘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성계의 아빠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죠,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배제하고요. 이때 당시에 고려에 유행을 하고 있던 몽골 풍습, 몽골풍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반권문세족 정책으로는 기철, 기황후의 오빠죠. 이 기철 세력을 숙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원파를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전민변정도감 설치인데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풀어줘요. 아까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불법으로 이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땅이 있죠.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도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에서 했던 개혁이죠. 자, 이 전민변정도감에 누구를 앉히냐면요. 국민왕이 예뻐했던 승려, 바로 신돈을 앉히게 됩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그런 개혁들을 했었다. 노비 다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빼앗았던 땅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들을 많이 등용을 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당시에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을 해서 유행을 하고 있던 이 성리학이라는 유교를 공부했던,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문세족만큼 땅을 많이 갖지는 못해요. 중소지주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에 고려가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새로운 무인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최영, 이성계의 신흥 무인 세력들입니다. 결국에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제거가 되면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1392년에 고려 멸망, 조선을 건국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우리가 또 다음 시대인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원간섭기 이야기를 해봤네요. 다음 시간이면 이제 고려도 끝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